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토맥강 하수 유출 사태의 핵심인 노후하수관 복구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간의 정치적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무어 주지사를 비롯한 지역 민주당 단체장들의 부실한 관리가 대규모 생태계 재난을 초래한 핵심 원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능한 지역 지도부가 수도권 식수원인 포토맥강을 재난구역으로 전락시키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이에 연방재난관리청이 직접 개입해 전체적인 복구 작업을 조율하도록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반면 무어 주지사 측은 문제의 하수관이 연방환경청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워싱턴 상하수도국 소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 전가를 반박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메릴랜드주 당국은 최근 의회에서 열린 하수관 정화 관련 입법 청문회에 연방환경청 관계자들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연방정부의 실질적인 협조가 결여되어 있었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백악관 측은 오히려 메릴랜드주가 연방기관과의 조율에 늑장을 부렸으며 수십 년간 낡은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을 방치해온 주정부의 1차적인 귀책 사유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 국토안보부 예산안 협상 결렬로 인해 연방재난관리청의 자금 조달이 중단된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이러한 실무적 책임 공방 양상은 표면적인 언쟁을 넘어 다가오는 전미주지사협회 회의 등 핵심 정치 일정에까지 직접적인 파장을 미치며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어 주지사의 프란시스 스코키 교량재건 비용 증가 문제와 이번 하수유출 사태 처리 방식을 연계해 이번 주말 백악관에서 열리는 주지사 초청 만찬 명단에서 그를 배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플로리다 자택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어 주지사는 아무것도 고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직접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주 정부는 대변인 공식 성명을 통해 포토맥강 사태가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피해 복구를 위해 연방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이른바 억만장자 세금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세크라멘토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캘리포니아 최고 부유층의 소득뿐만 아니라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매년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부의 불평등을 도덕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초부유층이 주택과 교육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적용 대상은 기술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 거물을 포함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약 170명의 억만장자입니다. 주 정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약 18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캘리포니아를 탈출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다수의 유명 기업가들이 주 소득세가 없는 텍사스, 네바다, 플로리다 등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상태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부유세가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기업과 투자의 외부 유출을 가속화해 장기적인 세수 감소를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높은 세금과 규제 및 생활비 위기에 직면한 캘리포니아에서 성공을 처벌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수 진영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 대규모 사회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려는 샌더스 의원의 국가적 의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들에게 더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국방부가 항공모함 전단과 전폭기 및 미사일 방어 체계를 중동 지역으로 대거 이동시키며
이란을 겨냥한 군사 옵션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해역에 전개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에 이어 제럴드 포드 전단이 합류 준비에 들어갔으며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 상륙함 등 수십 척의 미 해군 함정이 동시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과 사드 등 지대공 미사일 방어망이 강화되는 가운데 유럽과 걸프 지역 기지에는 F-15, F-16, F-35 전투기 수십 대가 추가로 배치되었습니다. 미군은 1차 목표로 이란의 통합 방공망과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한 뒤 핵 관련 시설과 탄도미사일 저장고, 혁명수비대 지휘부를 겨냥하는 정밀 타격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란은 매우 나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대이란 군사 옵션 가동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역시 이란과의 간접 협상에서 일정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다며 외교를 지속하는 동시에 필요한 모든 군사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군부와 혁명수비대 지휘부는 미국이 단 한 번의 실수만 저질러도 이스라엘과 걸프 산유국, 미군 기지가 동시다발적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등 친이란 무장단체들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즉각 참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걸프 국가는 자국이 이란의 보복 표적이 되는 것을 우려해 자국 영토에서 출격하는 미군의 공격 작전에는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중동에 집중적으로 배치 중인 추가 미군 전력은 3월 중순까지 대부분 당초 계획된 위치에 도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체결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바탕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3대 핵심 산업 인프라 프로젝트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오하이오주 포츠머스 인근에는 330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천연가스 발전소가 건설됩니다.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SB에너지가 운영하는 이 시설은 천연가스 발전 프로젝트 중 세계 최대 규모인 9.2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해당 발전소는 대량의 에너지를 통제 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공급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기능합니다. 이어서 텍사스주 브라조리아 카운티와 멕시코만 일대에는 21억 달러가 들어가는 시메원유 수출 터미널, 텍사스 걸프링크가 들어섭니다. 센티널 미드스트림이 운영을 맡는 이 터미널은 완전 가동 시 향후 20년간 최대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원유 수출액을 창출하며 미국의 무역 수지 개선과 에너지 공급망 우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매년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원유가 수출됩니다. 나아가 조지아주에는 약 6억 달러를 들여 고압 및 고온 합성 다이아몬드 연마제 생산 공장을 신설합니다. 엘리먼트 6가 운영하는 이 시설에서는 탁월한 경도와 내마모성을 지녀 미국 산업제조에 요구되는 다이아몬드 분말과 연마제를 생산합니다.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와 직결된 해당 핵심 원자재들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 및 가스 산업 생산 현장에 필수적으로 투입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160억 달러 규모의 허드슨강 철도 터널 공사가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동결했던 2억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장기간 지연되었던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의 주요 장애물이 해소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허드슨강 아래에 2개의 새로운 철도 터널을 건설하고 맨해튼으로 들어오는 100년 된 기존 튜브를 개보수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입니다. 바이든 전 행정부는 2021년 인프라법을 바탕으로 이 공사에 약 150억 달러의 연방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전역의 납세자들이 주로 뉴욕과 뉴저지 출퇴근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의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미 교통부는 소수계 우대 계약 규정과 2025년 초에 발효된 행정명령과 관련된 분쟁을 이유로 약 2억 50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 상환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뉴욕과 뉴저지주 정부는 연방 정부가 자금 지원 약속을 어겼다며 법원에 지급 강제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이달 초 연방 판사가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자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측은 연체된 1억 2,700만 달러를 추가로 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이 터널 공사가 160억 달러의 예산을 초과해 지역의 재정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어떠한 비용 초과분도 부담하지 않을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동북부 대형 인프라 사업의 방만한 지출 관행에 선을 그었습니다. 자금이 전액 복구됨에 따라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는 계약업체에 통보하고 다음 주 공사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올해 뉴저지 쪽에서 터널 굴착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새로운 튜브를 북동부 회랑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설계 및 초기 건설 단계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조람 맘단이 뉴욕시장이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에 이스라엘에 드론을 공급하는 기업이 뉴욕시 소유 부지에서 사실상 퇴출당했습니다. 뉴욕시가 통제하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개발공사는 이스라엘군의 무인기를 납품하는 업체 이지에어리얼과의 임대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입니다. 공사 측은 지난해 12월 내부적으로 해당 결정을 내렸으며 올해 1월 업체 측에 재계약 불가 방침을 정식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개발공사의 이사회는 뉴욕시장의 의사에 따라 임면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시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과거 대학 시절 친팔레스타인 단체를 직접 설립하고 이스라엘 불매운동인 BDS를 지지해온 맘다니 시장의 당선을 전후해 해당 부지 안팎에서는 반이스라엘 시위대가 이들 기업의 즉각적인 퇴출을 거세게 요구해왔습니다. 링컨 레슬러 뉴욕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자신의 SNS에 공공자산이 전쟁 무기로 쓰이는 드론 생산 기업에 임대돼서는 안 된다며 공사 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 대변인은 운영 및 부지 규정 준수와 관련된 사업적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일 뿐 그 외에 다른 정치적 요인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원 단체인 원 이스라엘 펀드의 스콧 펠트만 부회장은 하마스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가자지구 완충지대 침투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국경 안보를 돕는 기업을 몰아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우량 기업을 잃게 된 것이라며 시당국의 행정 방향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꼬집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